STX 엔진의 노희환 수석입니다. 이미 앞서 그 OCCS 관련해서 많은 그 좋은 얘기들을 해주셔서 오늘 그 중복되는 부분은 스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대체 연료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동결 표집 위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2010년부터 친환경 본격적인 그 친환경 관련된 기자재를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친환경 후처리뿐만 아니라 현재는 그 암모니아 디젤 혼소 엔진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디젤 혼소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저희 실제 선박에 탑재해서 실증할 계획이 있고요. 근데 암모니아 그 디젤 혼소 같은 경우에는 CO2의 그 저감률에 제한이 있습니다. 맥시멈 저희 한 70% 정도 보고 있는데 완전 그 CO2 저감을 위해서 그 다음 엔진으로 암모니아 수소 엔진도 지금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사에서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 저희 처음에 그 온실가스 얘기 나왔을 때 온실가스에서 지구 온난화가 되는 게 아니라 뭐 간빙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래프 보시면 약 80만 년 동안의 그 온실가스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빙하기 때는 한 200ppm 나오다가 간빙기 때는 한 280ppm까지 올라가는데 근데 지금 이미 1911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한참 개발될 때 이미 300ppm을 넘었고요. 10년 전에 400ppm을 넘어서 지금 10년 만에 또 420ppm까지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의 온도 변화는 온실가스에 의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되고요. 그래서 IMO에도 지금 그 관련해서 규제를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제 온실가스 저감 장치나 어떤 대체 엔진에 대한 그런 적용 시기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많이들 말씀해 주셔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대체 에너지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전주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 용량도 그 기존의 HF보다 매우 크고 그 다음에 2050년이 되더라도 이퓨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기존의 HF보다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그 적용성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대체 엔진에서 나오는 다른 물질들 예를 들면 이제 LNG에서는 메탄이라든가 암모니아에서는 질소산화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제 암모니아 슬립이 독성 물질이 슬립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결이 돼야 됩니다.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21년도에 그 SCR 반응기에다가 메탄하고 그다음에 암모니아하고 녹수를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동시 저감 장치를 개발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SCR 반응기와 똑같이 그 반응기를 2레이어로 구성을 했고요. 첫 번째 레이어에는 이제 SCR 촉매가 들어가고 두 번째 레이어에는 암모니아를 산화시키는 AOC하고 이제 메탄을 산화시키는 MOC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결과 보시면은 저희가 메탄 같은 경우는 90%, 그다음 녹수도 티어3 만족하는 수준이고 요거는 저희가 순수 가스 엔진을 썼기 때문에 그 녹수량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ppm 정도밖에 안 나와서 우레아가 좀 과분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암모니아는 AOC에 의해서 5ppm 이하로 제어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엔진이 적용됐을 경우에 이제 그 관련된 암모니아 슬립이라든가 이런 지소산화물 증가물에 대한 그 저감 기술은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메탄입니다. 메탄 같은 경우에는 요 90% 효율 나온 게 380도라서 지금 그 조건에 만족하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내구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한 이틀 정도 돌리고 공인입회 시험을 할 때 90% 정도가 나왔고요. 그 이후로 한 2주 정도를 더 돌리니까 이제 70% 후반대까지 좀 급격히 그 효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이제 이거 순수 가스 엔진이기 때문에 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에 의한 피독은 아니었고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배기가스 중에 있는 산소 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산소에 의해서 그 MOC가 급격히 좀 에이지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랩 스케일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산소를 컷오프 시키게 되면 메탄 산화촉매가 다시 살아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배기가스에서 산소를 컷오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요 메탄 산화촉매의 그 내구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리고 메탄 산화촉매의 구성이 대부분 로듐이나 백금 같은 그 매우 비싼 그 히토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가격 경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다시 그 MOC에 대한 그 개발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체 연료도 지금 바로 적용하기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넷제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CCS 기술 같은 게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CCS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장 활발히 되고 있는 게 이제 그 흡수법이고요. 그래서 선박뿐만 아니라 이제 육상 쪽에서도 이제 2018년부터 CCS 관련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지만 그 투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03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기 오른쪽에 노란색처럼 아직까지 그 CCS에서 처리해야 되는 그 용량을 CCS 그 개발 투자비가 아직 감당을 하지 못한 것으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삼성에서도 하셨고 뭐 여러 지금 대우에서도 하시고 그 CCS를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해외에서 유럽에서도 지금 에버롱 SBCC 프로젝트라고 해서 LNG 선박에다가 그 CO2 포집 장치를 달아서 CO2 포집, 그 다음에 저장, 운송, 그 다음에 활용 아니면 지상 저장까지 전 그 CO2 그 체인에 대해서 시스템을 검증하고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달에 그 네덜란드에서 만든 CCS를 선박에 싣는다고 기사를 봤었는데요. 아마 지금쯤 선박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밸류 마리타임이라는 데서는 이제 필트리라는 브랜드로 지금 SCR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그 탱커의 리트로핏 사업은 벌써 수행을 했고, 이제 신조 컨테이너에도 10척 이상 수주를 받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쪽에다 메일로 문의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논문이라든가 뭐 그 특허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이 적용되는지 찾아봤는데 그런 게 전혀 밝혀진 게 없어서 저게 확실히 습식인지 흡수식인지는 아직 좀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대신에 이제 저감률은 좀 낮지만 실제 수주한 것으로 기사는 되게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선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CCS가 선박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선박 공간 부분, 그 다음에 공정을 간소화해서 좀 설치성을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인 포집 효율하고 2차적인 그 환경 배출이 없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잘 설명 주셨지만 그 에너지 소비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감 효과가 떨어지고 운영비가 높아지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저희가 이제 동결 포집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선박 배기가스에서 CO2를 동결 포집할 수 있는 이유는 배기가스의 대부분은 저기 N2하고 산소하고 CO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녹수나 싹스는 ppm 수준이라서 굉장히 미미하고요. 그래서 수분만 제거되면 N2하고 O2가 있는데, 그 N2하고 O2의 그 액화되는 지점이 CO2의 그 녹는점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저희가 온도를 낮추게 되면 CO2부터 이제 드라이 아이스로 이제 고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낮춰서 CO2를 고체화시키면 그 고체된 CO2만 상분리를 하면 그 CO2를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CO2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압에서 마이너스 78도 정도면 이제 드라이 아이스화 되는데, 근데 농도가 낮게 되면 그 동결시키는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엔진에 나온 배기가스 한 3에서 한 6%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CO2를 동결시키기 위해서는 한 마이너스 150도까지 낮춰주게 되면 CO2를 동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2를 그 동결시키기 위해서 온도를 낮추는 방법은 가장 쉬운 거는 이제 그 냉각 사이클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마이너스 150도까지 올리는 그 냉각 사이클에 들어가는 냉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 냉각 사이클 돌리기 위한 그 압축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존의 그 냉각 사이클을 돌려서 하는 것은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서 효용성이 좀 떨어지고요. 대신에 이제 외부에 충분한 LNG라든가 액체 질소가 있다면 그 냉열을 사용해서 CO2를 동결시키게 된다면 효율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CO2를 포집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그 제철 공정에서는 그 액체 산소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철 공장은 액체 산소 생산 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 산소를 생산할 때 부가적으로 나오는 액체 질소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포항제철 쪽에서는 그 제철 공정에서 나오는 액화 질소를 사용해서 그 외부 냉열을 사용해서 지금 CO2를 동결하는 방식을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동결 포집 관련해서 가장 앞선 기업이 저 차트 인더스트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2016년부터 동결 포집을 수행을 해왔고, 저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CO2가 90% 이상 안정적으로 포집되는 실증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설비를 더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선박에까지도 지금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선박에서는 그렇게 LNG라든가 액화질소 같은 냉열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려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외부 냉열을 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온도를 낮추는 냉각 방법으로 이제 가스를 압축해서 팽창시키게 되면 이제 주울 톰슨 효과에 의해서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압축 팽창 방식을 사용해서 지금 동결 포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지금 단열이 돼 있고 그 시스템이 그 외부에 일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팽창 전후에 그 엔탈피는 제로가 되기 때문에 가스의 그 압력이 낮아질수록, 그러니까 가스의 속도가 높아질수록 그 가스의 온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크게 전처리하고 저기 극저온 콜드박스라고 하는 진공 단열되는 부분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배기가스 300도의 배기가스가 1차 열구환기로 들어오면 이제 상온으로 냉각을 시키고 이 부분을 이제 가스 압축기에서 압축을 시켜서 그 콜드박스로 들여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들어간 그 압축된 가스는 과열 냉각 열교환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100도로 냉각이 되고 그 과열된 마이너스 100도의 배기가스는 주울 톰슨 팽창에 의해서 마이너스 150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CO2는 고체화돼서 분리되고 나머지 N2라든가 대부분의 그 배기가스들은 마이너스 150도인 상태에서 다시 과냉각 열교환기에 냉열로 사용을 된 다음에 이제 상온으로 밖으로 배출되는 원리입니다. 본 그 시스템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소비하는 부분이 가스 압축기입니다. 그래서 가스 압축기에서 얼마나 고효율의 압축이 가능하느냐가 본 그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좌지우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요 핵심 부분으로 지금 배기가스 고효율 압축기를 지금 같이 설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체화된 CO2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상분리를 하느냐 해서 지금 고체 CO2 분리기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고체로 저장되기 때문에 이게 상용화가 될 수 있으려면 이송 저장도 어느 정도 현실 가능한 부분으로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체된 부분을 바로 이송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드라이 아이스에 그 압력을 좀 가해주게 되면은 드라이 아이스가 슬러시화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슬러시화된 그 드라이 아이스를 이제 압력을 이용해서 배관으로 이송하는 방법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아예 드라이 아이스 상태로 냉동 그 컨테이너에다 저장을 해서 냉동 컨테이너 자체를 지금 하역해서 그 냉동 컨테이너 교체하는 방식으로 하역하는 방식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동결 파워집 방식의 그 특장점을 보자면 일단 선박 그 설치 방향에 제한이 없습니다. 뭐 호리젠탈이든 버티칼이든 온도에 의해서 그 동결 포집 효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설치 방향이 자유롭고요. 그리고 이제 흡수나 정제, 뭐 액화 공정이 없어서 동결과 동시에 포집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좀 소형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체로 저장되기 때문에 그 고체 그 CO2의 저장 탱크 용량도 한 30% 정도 용량을 좀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온도에 의해 디펜던트하니까 그 선박의 롤이나 피치 같은 선박 거동에 의해서도 안정적인 그 포집 효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가적으로는 이제 화학적 용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2차적인 그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반복된 얘기지만 에코 공정이 없기 때문에 그 실제로 그 다른 방식보다 훨씬 더 그 적은 에너지로 포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 동결 포집 과제는 이제 올해 시작을 해서 25년도에 엔진 실험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지금 현재는 기본 설계를 하고 있고 그 기본 설계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선박에 배치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 운항하고 있는 그 MR 탱커고요. 이 탱크가 미국에서 아시아까지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때 필요한 탱크의 용량은 약 900루베 정도. 필요한 용량은 약 900루베 정도 되고요. 그 900루베 정도는 저희가 470루베짜리 그 고체 CO2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탱크 2개를 놓으면 모두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에 그 설치 가능한 뒤에 CCS를 설치 가능한 공간이 약 1000루베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결 포집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약 1170루베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스템을 최적화할 수 있다면 선박 그 기본 재원에 큰 설계 변경 없이 설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에너지인데요. 이 선박은 1메가짜리 보기 엔진 3대로 운영되는 배입니다. 그런데 요 CCS 저희 계산상으로는 그
엔진 한 대만 1.3메가로 바꾸게 되면 엔진 한 대로 NCR 조건에서 운항을 할 수 있을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대체 연료가 아마 이제 CO2 저감에는 대세가 될 테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대체 연료만의 문제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CCS와 병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올해 시작한 과제는 아마 25년도에 개발이 완료가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 기술이 되는지를 입증하는 게 우선 과제의 목표고요.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 지금 계획상으로는 한 27년도에는 일부 선종에는 저희가 선박에 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상용화 설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하나 드릴까요? 그 에너지 계산을 하신 거를 보니까는 저희가 뭐 예전에 알고 있던 이런 동결 방법의 에너지 소모량에 비해서 좀 작은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시뮬레이션 베이스인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뭐가 아이디어가 반영된 건가요? 둘 다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보통 동결 포집할 때는 이제 그 냉동 사이클을 안 돌리게 될 경우, 압축 팽창을 할 경우에는 그 고압으로 가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드라이아이스 만들 때 64바까지도 압축을 해줘야 되고, 그 다단 압축할 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저희는 압축을 지금은 10바 이하, 한 5바 수준 정도로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팽창 쪽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팽창 쪽 부분을 최적화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증 시점이 어떻게 되시나요? 선박 실증까지는 아직 고려된 사항이 없고요. 엔진 실증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상반기로 25년도 계획되어 상반기?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발표 감사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양일간 그 긴 시간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해 드립니다. 특히 오늘 끝까지 남아 주신 분들께 더욱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심해서 귀가하시고요. 또 내일 모레 가족들과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